자, 6회 17번입니다. 6회 17번에서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도형 문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뭘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의를 사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타원이기 때문에 거리 합이 일정하다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각각의 장축 길이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 길이를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축 길이가 얼마입니까? 8이죠. 8-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6-b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초점좌표도 나오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찾으시면 되고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18번으로 갈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나 이런 것만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만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여기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도형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어떤 기울기나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이건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5도를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m이라고 두면, 그지? 여기가 45도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1이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뭐 삼각함수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m분의 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은 m 길이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대입해 가지고 이제 닮음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5r 길이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역수고, 그죠? 그래서 qr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19번은 일단 요 빈칸 채우기 요거는 좀 읽어 보셔야 돼요. 요거는 문제가 괜찮아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문제에서 A의 가장 큰 원소를 A라고 하고 가장 작은 원소를 B라고 했을 때, 자, 두 개의 평균, 그러니까 중간인 값을 만족한 C도 A의 원소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 그치? C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A 플러스 B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럼 모두 홀수거나 모두 짝수여야 되는데, 그럼 모두 홀수인 경우를 구하면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곱하기 2를 하면은 짝수인 경우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홀수만 해보도록 합시다. 홀수를 하는 것도 지금 A의 원소 개수가 5개니까 가장 큰 원소가 A, 가장 작은 원소가 B, 가운데 C가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 사이에 끼는 두 숫자만 골라주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B가 결정되고 A가 결정이 되면 C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요 두 숫자만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간격이 가장 좁을 때와 가장 간격이 클 때를 생각한다면, 결국에 가장 작을 때, 즉 a-b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b가 가장 클 때가 18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숫자는 9가 될 거고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b를 선택을 할 때 m을 만약에 어떤 k라고 잡았을 때 집합 a의 개수는 그랬는데 m이 k다. 그러니까 이들의 간격을 k라고 잡으면 결국에 b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쭉쭉쭉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20 마이너스에 2k 플러스 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홀수니까. 그래서 전체가 몇 개입니까? 이게 10 마이너스 k개예요. 그럼 이 b가 결정이 될 때마다 우리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B하고 C 사이, C하고 A 사이 숫자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은 몇 가지 경우가 되겠어? 2k-2, C 2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나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B가 결정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저 사이에 끼는 2k-2, C2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나에 들어갈 칸은 요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갈게요. 20번은 문제를 보면은 이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 거야. 알겠죠? 일단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은 대충 알 테니까 이 f'x가 0이 되는 애들부터 찾아보면은 얘는 t하고 마이너스 t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알겠죠? 양수 t니까 여기가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간을 지금 함수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지금 가운데 0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t가 점점 커지면 간격이 점점 옆으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다고. 마이너스 t하고 t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양쪽에 더 컸다가 또는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프가 쭉 늘어났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이거는 t의 범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구나. 그죠? 생각할 수 있겠죠? t가 그럼 1보다 클 때인 거죠. 1보다 클 때는 그럼 결국에는 현재 지금 색깔로 구분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t가 1보다 작은 게 되겠죠. 0에서 1 사이 이렇게 될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겠지. f의 마이너스 t하고 그 다음에 f의 1 중에 더 큰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또 나눠지겠죠, 구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1보다 크게 되면은, 그죠? t가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t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같아지면은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1이 gt의 값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값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잡아주면은 결국에는 함수가 디테일하게 쪼개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결론은 시간 관계상 gt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0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k라고 할까요? k라는 값이랑 k에서 1까지로 쪼개지면은, 그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0에서 k까지의 사이에서는 f1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t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했지만 t가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그대로 f의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미분 가능하고 연속 이런 것들을 따져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gt의 값은 계산을 직접 넣으면 되죠. 1-t 제곱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t제곱분의 2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2분의 5-t제곱이 될 겁니다. 구간은 똑같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21번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 밑에 있는 함수를 절대값으로 씌웠네. 그리고 k만큼 올렸는데 k에 대해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밑줄 친 함수를 쌤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hx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새로 볼 수가 있겠죠. hx가 되는 거고 절대값 hx에다가 플러스 k를 하는 거다. 근데 어떤 x가 a 이상,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연속의 대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절대값 hx 플러스 k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h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hx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자,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x 값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값이고요. 변곡점이 필요하다면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gx고, 그럼 gx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절대값 gx는 그대로 가되 여기서 접어 올려지죠. 접어 올려지고 이렇게 올라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a를 잡잖아. 그럼 a를 잡게 되면은 그 a의 왼쪽에서는 원래 함수 그대로 갖다 쓰고, a의 오른쪽은 절대값 씌운 거를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쌤이 만약에 여기로 a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fx는 어떻게 되냐면 a 왼쪽에서는 원래 함수를 갖다 써라 이거죠. 원래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값 hx를 k만큼 이동시켜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뒤에는 이 부분 있지. 지금 쌤이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서 연속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밑으로 내려와서 k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이해됐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의 넓이가 가장 커지는 곳을 찾아라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볼게요. 이게 원래 함수 그래프죠? 그죠? 근데 이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절대값, 이거 그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돼서 보면은 일단 이게 지금 hx가 되죠. hx가 되는 거고, 그지? hx의 절대값 함수는 이겁니다. 그죠? 절대값 hx요. 됐어?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최대한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지? 결국에는 가장 높은 값 있죠?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얘를 a로 잡아주게 되면,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자, fx는 여기죠. 여기까지가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밑으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어서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위아래 부분이.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는 어디가 되는 거야? 값을 봐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에서 2까지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죠? 아까도 구해봤지만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고 여기가 2죠. 그러니까 이 사이 부분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각형 넓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 넓이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간격, 가로 길이는 뭐예요? 가로 길이는 여기죠. 세로 길이가 여기죠. 그지? 그래서 극소값 2배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 길이가. 자, 다음 이제 주관식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29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30번보다 사실 29번이 더 중요하죠. 29번 같은 걸 만났을 때는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내용은 지금 뭡니까? OC의 그러니까 크기가 4분의 3OA 더하기 OB 많이 보던 거죠? 내분점입니다. 그게 이제 4분의 3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지금 C가 직선 L 위에 있기 때문에 C 자체가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단면으로 그려보시면 3대1 지점, 그러니까 아무데나 A, B, 그죠? 그러니까 사실 크기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반대편도 가능하다 이거. 알겠죠? 그런데 일단 맞춰서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오케이? 3대1 지점도 돼요. 길이만 같으면 되니까. 근데 평면이 어떤 거냐면 C를 지나고, 여기가 지금 C죠. OC의 수직인 평면, 여기에 수직인 평면, 평면을 아예 단면으로 그려버립니다. 오케이? 평면, 자, AB의 평면 알파율의 정상이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각은 여기죠. 그죠? 이 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냥 끝나요.
여기서 피타, 여기도 직각이니까 이 두 가지로 계산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AC 길이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C에서 여기 가운데를 쌤이 이제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해보면 CM 길이도 똑같이 4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안쪽 각도 있죠. 그죠? 안쪽 각도를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90에서 빼면 세타가 나오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부분을 코사인 값을 확인해 보시면 얘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계산하면.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번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중요하죠. 30번에서는 자 봅시다. 30번에서는 여기 EK-FX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뭡니까? fx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플러스 2k만큼을 옮긴 거예요. 근데 fx가 k보다 작을 때랑 클 때죠. 결국에는 왜 이걸 위로 올리는 거야? 얘가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k라고 할게요. 알겠어? 그러면 x축을 쌤이 이쯤으로 잡아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 k보다 작은 녀석들은, k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올리는 거죠.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얘는 결국에는 그냥 이거야. fx-k의 절대값 요거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같은 맥락이죠. 그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 해석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사실 샘플로 하나만 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나만 계산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프 개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가에서 보면 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2분의 1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fx는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선택이 돼야 되는 gx는 누구냐면 ek-fx가 선택이 돼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뭐 k 때문에라도 이 극한값을 우리가 2분의 1에 맞춰줘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지금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ek-fx의 극한값이 2분의 1이 되는 상황,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k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ek, 근데 어차피 이 fx는 극한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ek 마이너스 플러스 1 있지. 이거의 절대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 즉 ek 플러스 1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곳 골라주면 ek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k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아시겠어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샘플로 해볼 거는 k를 얼마로 잡을 거냐,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할 거예요. 문제 조건에 맞는 걸 한번 볼게요. 상황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에 a를 이제 음수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알았지? 그렇게 되면 일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자, 봐보세요. 지금 fx를 그려주면 0의 함수값이 1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죠? 원래 있던 fx를 그려주면, 그럼 얘가 1인데 얘가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근데 내가 지금 k를 어떻게 잡은 거야? k를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잡았죠. 그럼 절반보다 좀만 더, 여기를 마이너스 4분의 3을 k로 잡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얘를 접어 올리자 그랬지. 그지? 접어 올리고 그거를 다시
접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 gx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k를 기준으로 위에서는 그대로, 아래에서는 요거. 근데 잘 봐.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었거든. 이 뒤에 좀 더 그렇게. 그죠?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정근선이 얼마로 바뀌어? 그죠? 이 차이가 4분의 1 차이가 나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 새로운 정근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 gx가 되는 거예요. 그럼 gx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 얘를 접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접어 올리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정근선이 같이 움직여요. 알았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딱 얼마까지? 4분의 3까지. 이 점이 4분의 3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이 절대값 gx의 그래프는 접어 올라간 형태.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정근선으로 가라앉는 형태. 이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절대값 gx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방식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7회 이제 17번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봐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4회 반복한다 그랬거든요. 4회 반복하기 전에 자, 한 상자에서만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확인까지 끊고 흰 공이 나오는 횟수와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의 차가 2일 확률을 했는데 그러면 색을 확인했을 때 그러면 흰색 그죠? 여러분들 흰색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흰색이 3번 그 다음에 검은색이 1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1번 검은색이 3번 나올 수도 있지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번 중에 3번이고 n분의 그럼 여기서 흰색 개수는 몇 개입니까? 흰색이 k개 적혀있고 검은색은 n개 중에 n-k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행이 독립시행이다 보니까 얘는 세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4c 1에 n분의 k의 이번엔 반대입니다. 1제곱에다가 n분의 n-k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n분의 4에다가 근데 이거는 뭐야? 한 k일 때지.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시그마를 해야 되죠. 그죠? 다 시그마를 해야 됩니다. k가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가지고 n-1기까지 다 시그마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체 확률이지. 여기서 원하는 확률 p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4분의 1에 4분의 3에 n분의 4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에 n분의 k 하고 그 다음에 1-n분의 k 이런 식으로 뭐 적분식 만드는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오케이? 1-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뭘로 해야 돼?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적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만 이제 상황 파악을 좀 도와드릴게요. 20번의 상황 파악을 좀 도와드리면 좌표 공간에 두 점 PQ와 평면이 있다. Q를 지나고 직선 PQ의 수직인 평면을 베타.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베타라는 평면을 쌤이 그렸어요. 그리고 PQ를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Q가 되고 P를 한 이쯤 제가 적을게요. 그 다음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가 여기쯤 있다고 치면 얘가 교선 L이 됩니다. 평면으로 좀 그렸어요. 그랬을 때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R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S라고 하자. 그러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거든. 사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평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알겠지? 그랬을 때 여기가 P가 있는 거고 수선의 발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Q가 되고 여기가 R인 건데
R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을 내렸답니다. 알았죠? 얘를 S라고 하자. 그럼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어차피 얘랑 이어지면 전부 다 얘네들은 수직이 될 겁니다. 그죠? 교선과 모두 다 수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 방금 그린 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네 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이 네 개의 점을, 이거 직각이죠. 모두 지나는 9. 그러면은 가장 작은 건 뭐겠어? 이 네 개가 모두 다 지나게 되는 이런 원이 생기는 그러한, 그죠? 9가 될 때가 지름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수선의 발이 여기 S였죠. 그러니까 PS가 지름이 되게 하는 9를 잡으면 그게 가장 짧습니다. 자, 지금 21번에서 위에 있는 요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쓰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이 쉽고, 여기 문제에 있는 내용만 좀 볼게요. 좌표평면 위의 점 FT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FT인 C1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이 일사오면에 있고 Y축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GT인 점 C2가 있다. 상황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축을 그렸을 때, 자, 원 하나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림을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얘가 C1이고 얘가 C2입니다. 자, P를 지나고, 여기 P입니다. P를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직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접선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 없이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게 쉬워요. 여기 점, 여기가 지금 HT거든요. HT에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어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이기 때문에 또 같아. 그래서 결국 이 세 개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HT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 여기를 그냥 P라고 할게요. P에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 P5의 길이를 2분의 1을 하시면 HT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피타를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원 접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이 삼각형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의 합 G 더하기 F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두 반지름의 빼기 G 마이너스 F의 전체 제곱을 하면 그게 4GTHT가 나와. 근데 이건 뭐냐면은 P5 길이의 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루트에 GTHT가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풀면 문제가 쉬워요. 자, 27번은 우리 오랜만에 하는 그 자취 문제죠. 그죠? 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어떤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외접하는 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원의 중심의 자취, 요거, 그죠? 그러면 이게 Q가 되고 얘가 P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두 개의 거리가 뭐야? 거리의 차가 일정하죠. 그때 쌤 이걸 길이를 M이라고 두고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R하고 M을 빼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여기가 원점이니까 결국 초점은 A와 O가 초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29번도 룰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울로 계속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구슬이 5개가 있다고 그랬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한 번씩 무게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할 수 있을 때까지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지. 경우를 다 나눠야 돼. 1단계에서, 그러니까 전체 횟수가 이제 확률 변수 x긴 한데 x가 얼마일 때 확률 얼마, x가 얼마일 때 확률 얼마,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고요. 이거를 모든 경우로 나눠서 그 확률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제 그 확률 변수 값이 알아서 정해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뭐냐면 1단계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내가 뽑았다고 칩시다. 비교했을 때. 알겠죠? 임의로 택한 구슬이 가장, 여기 A라고 할게요. A가 가장 작거나 큰 수라고 칩시다. 그럼 몇 번을 비교했을까요? 당연히 4번을 비교했겠죠. 그죠? 하나를 택해서 나머지 4개하고 직접 비교했더니 A가 가장 작아요. 또는 가장 커요.
오케이? 그러면 확률은 뭡니까? 확률은 5분의 2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5개 중에 가장 작은 거던가 가장 큰 거던가. 그러면 그 다음은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2단계에서는 나머지 4개, 그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또 내가 택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 택하는데 그때 또 택한 거를 B라고 칩시다. B가 가장 또 작거나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데 세 번을 비교를 해야 되죠. 어차피 하나를 뽑았으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거라는 건 그럼 4개 중에 2개라는 뜻이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3개가 남았죠. 그지? 그럼 3개가 남았을 때 우리가 또 나눠지면 되지. 또 세 번째 3단계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뽑은 게 C라고 치면 이 C가 가운데일 걸 수도 있고 어때? 그지? 양쪽 끝에 가장 작거나 가장 큰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봐. C가 가운데 숫자면은 어차피 2번을 비교를 해야 돼. C가 가운데 숫자일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2에서 끝날 수도 있어. 대신에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겠지. 또는 지금 첫 번째 A가 맨 처음에 뽑은 게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C가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게 나온다면 나머지 2개 D하고 E라고 할까요? 나머지 2개도 승부를 가려야 돼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는 확률이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마지막 한 번을 더 해야 되겠죠? 그때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2에다가 여기 있는 요 3분의 1만 여사건인 3분의 2가 될 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건 첫 번째 뽑은 구슬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단계에서 뽑은 구슬이 A라고 또 할게요. 그럼 2등이던가 4등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뽑은 구슬이 A라고 했을 때 얘가 3등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또 달라집니다. 3등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등이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번은 다 비교를 해야겠죠. 4번은 비교를 합니다. 근데 확률이 그죠? 얘는 5분의 1이에요. 가운데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은 거는 B라고 칩시다. 그런데 일단 가운데 걸 뽑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둘 나눠지죠. 그지? 여긴 또 상황이 달라. 그럼 A보다 큰 놈 둘 비교하고 알겠어? A보다 작은 애들 2개를 한 번씩만 비교를 해버리면 순서는 알아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2번만 더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어때?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합이 6이 되는 경우에 5분의 1 확률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이 9가 되는 경우 확률 하나, 합이 10이 되는 경우에 확률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구한 다음에 확률들을 다 모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1단계 뽑은 A가 2등일 때랑 4등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상으로는 일단 4번을 해야 되고 확률은 5분의 2로 시작을 합니다. 4번에. 알겠죠? 그럼 결국 내가 다 하겠네. 그럼 2등으로 뽑은 애라고 치면 그럼 1등인 애는 일단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얘 1등이니까. 그러면은 3, 4, 5등인 애가 남았지. 그죠? 3, 4, 5등이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를 뽑아. B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B인데 이 친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저 C랑 똑같은 거야. 3이라고 세 번째라고 치면 결국에는 비교를 일단 몇 번 해야 돼? 2번은 꼭 해야 되겠죠. 2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장 크던가 남은 3개 중에 가장 크던가 가장 작게 되면은 확률은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러면은 한 번 더 계산을 해야겠죠. 누구? 4번째랑 5번째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는 만약에 내가 가운데 놈을 뽑았어. 가운데 놈을 뽑았으면은 일단 비교는 2번 해야 되고 가운데 놈을 뽑으면 추가적으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또 더해주면은 얘는 몇 번을 계산을 하는 거야?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에 2번 얘는 4번에 2번에 1번
얘는 4번에 2번, 6번, 7번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확률들을 다 구해야 됩니다. 아셨죠? 30번 이야기는 이거야. fx를 이제 대략 그려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나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주기가 2라 그랬으니까 계속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결국에 맨 마지막은 뭘까요? 이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2n에서 2n까지 미분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차피 얘네들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에 마지막이 그죠? 이게 지금 숫자가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 무조건 뭐가 됩니까? 홀수들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어딘가에 2n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 이게 언젠가는 여기에 마이너스 2n 여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정수부터 시작해서 2n 마이너스 1까지의 모든 정수에 대해서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봅시다. 지금 fx,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그냥 미분을 하시면 돼. f'x에 gx 곱하기 fx에 더하기죠. 더하기 g'x가 되는 건데, 잘 봐. 어차피 gx가 다항함수라서 얘는 어때요? 정수에서 얘네들은 비교해보면 얘는 어차피 그죠? 얘는 연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그 함수를 미분한 거죠. 미분한 도함수의 연속성하고 똑같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가 지금 연속이면 되는 거예요. 연속되죠. fx는 연속함수고 g'도 연속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에 있는 거야. 앞에 f' 얘가 지금 어때? 정수에서 좌우가 달라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gx는 어때야 됩니까? 그 정수에서 g의 정수가 함수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정수들은 다 해로 가져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gx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가장 차수가 낮은 거니까 얘를 hx라고 한다면 걔는 결국에는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부터 그죠? 출발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ln에 집어넣고 적분하는데 차수가 높으니까 ln에 hx가 바로 들어가면 적분이 힘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뒷부분 있잖아. 이 뒷부분만 정리해드리면 2n에서 2n 플러스 1까지 이 ln에다가 이 다항식 넣은 거를 찢어요. ln에 x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죠. 첫 번째가. 그 다음 2n 플러스 1에 또 ln 모시기 이렇게 쭉 찢어요. 쭉 찢으면 마지막에 이제 남는 게 얘죠. 인테그랄 2n에서 2n 플러스 1까지의 ln의 x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어떤 적분이 가능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은 직접 미분을 해봐봐. 그러면은 좌우 극한이 같은 연속인 함수가 될 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